저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랑 일하면서도 뭐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적이 네. 많았습니다. 태산 안녕하세요, 태산 아빠입니다. 안녕. 약간 로봇 버전인데. 네, 오늘은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 이름은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첫 번째 편.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 편입니다. 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저와 이제 쿠팡과 배민에서 팀장과 팀원이었던 백운을 한번 모셔봤는데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인사 한번 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사한 아빠님과 같이 약 5년 동안 질긴 인연을 이어 백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운과 함께 우리가 이제 팀장과 팀원으로서 겪었던 어떤 동상이몽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네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죠. 네. 이게 첫 번째가 끝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이번 사연으로 이번 하겠습니다. 사연? 네네. 네. 이번 사연은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입니다. 저는 작은 팀원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대산. 이번에 들어온 사연은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입니다. 저는 작은 팀의 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자료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발표 날 팀장님은 제 자료를 크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팀원의 부분을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팀원은 저보다 늦게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마치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늘의 사연. 저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랑 일하면서도 뭐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적이 네. 많았습니다. 이거 자꾸 이거 하다 보면 사과 방송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과장을 빼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있긴 있었고 그때 서운함을 느꼈던 기억도 사실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나나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잘못했습니다. 만나면 계속 사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기억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그 쿠팡 시절에 제가 두 가지 팀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쿠팡맨들의 멘토링 팀도 했었고 컨텐츠 팀도 했었는데 그때 컨텐츠를 리딩해서 하고 있다가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좀 서운함을 표현했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 서운함을 표현하고도 잘 살아남았네. 책상이 없어질 뻔했던 제 과거를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는 회사 생활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기억하는 건 요거였는데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그 좀 사소하게 뭔가 제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가지고 갔을 때 괜찮네요 수준에서 넘어갔던 적이 제 기억엔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그런 사소함들에서 오는 서운함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에 내가 지금 관심이 꽂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건 그건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차라리 그게 낫었는데 그냥 무조건 통과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다른 쪽에서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네. 또 그것을 오로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아, 한번 그때 봐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아, 그 중간 보고를 하셔드려도 네.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바쁘시고 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실까 아,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네.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좀 억울한 뉘앙스로 말씀을 드려도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 팀 분위기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쿠팡과 이제 배민이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쿠팡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팀을 운영했을 때 어떤 팀을 운영했었냐면 쿠멘토라고 하는 팀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희한하게 조금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맨들의 멘토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쿠팡맨들을 양성하는 컨텐츠를 담당하는 팀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이 쿠팡맨들의 멘토가 쿠팡맨의 손을 잘 잡아주면 잘 케어해주면 퇴사율이 낮아질 거야. 라는 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희 팀이 이제 퇴사율을 담당하는 팀이 돼버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담당하고 있었던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적도 있나요? 완전히 갖고 왔는데 지금 이 사연처럼 다른 사람 거를 칭찬한다거나 뭐 이런 적도 있었나요? 그러셨던 적은 제 기억엔 전혀 없습니다. 아, 좋은 리더였네요. 좋은 아유, 물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삐.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 사연처럼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되게 허무해지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의 팀장님이었던 분이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물론 저도 그랬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아니라 이건 준비는 내가 다 했는데, 다른 팀원을 칭찬했을 때 굉장히 어떤 허망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백운이라면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어요? 저라면 팀원들이 모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과 1대1로 해야 될 말을 조금 구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모두의 공을 서로 같이 칭찬하고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쵸, 네. 또 1대1로 따로 시간을 보낼 때는 그때는 얘기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꼭 내가 한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뉘앙스로 그런 팀장님의 따뜻함을 팀원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언제든지 있다면 좀 원만한 그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 이것도 관계의 이슈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백운과의 사이가 계속 냉담한 상태로 계속 이어졌다면 그 서운함이 굉장히 길게 갔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겠죠. 아, 네네. 그때 왜 가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저를 떠나려고 했던 거를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네. 이게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는 이슈네요. 근데 사실 제가 백운을 엄청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결국 팀장님과 1대1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서운함을 좀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얼마나 그거를 진정성 있게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라면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경우가 구독자님 분들께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꼭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소통이 가능한 팀장이었나요? 그럼요. 언제든지 고민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제 탓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얘기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탓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삐. 그러니까 결국 1대1의 팀장과의 관계에서의 이슈를 우리가 지금 한번 이야기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성이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묵묵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성과 위주의 조직이고 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티를 내야 되긴 하는데 그 턴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 턴이 아닐 때 우리가 사실 배민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턴이 아닐 때가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턴이 아닐 때는 조금 묵묵하게 내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되게 묵묵하게 잘 버텨줬어요. 아, 고마워요. 아. 혹시 한마디로 퉁치려고 하시는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대산. 아빠. 세 번째 솔루션인데 팀장님이랑 이것도 물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사례에 뭐가 없었냐면 중간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했고 나는 이만큼 철저하게 야근도 했고 자료도 이만큼 만들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근데 중간중간에 뭔가 짠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그러셨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은 결국에는 팀장과의 소통에 의해서 완성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중간 보고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중간 보고를 가지고 왔을 때 미안했어요. 컷! 이건 무슨 회사 생활 그게 아니라 사과 방송인 거예요. 아, 그 요즘 그런 말 있더라고요. 네. 그 유죄 인간. 아, 유죄 인간. 아, 네네. 유죄 인간은. 이거 컨텐츠를 잘 찍고 있는 게 맞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이 좋지 않았을 때. 사실 100운이 가까워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마다 피드백을 제가 잘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긴 한데 그 이유는 저와 팀장님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매끄러워지고 더 돈독해질수록 피드백이 더 명확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까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의 제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할 때 저는 항상 뭘 요청했냐면 우리가 같이 팀으로 움직이니까 팀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내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다루는 팀원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게 좀 부족하면 그게 조금 뛰어난 팀원들한테 좀 의지할 수도 있는 그런 팀 내에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저의 솔루션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100운의 솔루션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인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잣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고 싶은지 이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라는 수준의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다른 팀원과 나를 좀 비교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나 스스로를 오롯이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인정을 원하는 게 맞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도 정말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목표점을 찍어버리면 결국에는 잘 될 것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자격지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격지심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 5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좀 이야기해봤어요. 첫 번째는 팀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1대1로 뭔가 이런 게 잘 풀리지 않는다면 1대1로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아예 인정이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묵묵하게 그 일을 그냥 한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렸고,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이제 팀장과의 보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잘 받아야 되고, 그때 그냥 넘어가서 미안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변에 이제 더 나보다 어느 정도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팀원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 5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100% 다 맞는 답은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팀장과 팀원의 입장에서 어떤 동상이몽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1편으로 요 내용을 한번 봤고요. 몇 편 찍고 갈 거예요? 1.5편이요? 3편은 계약하고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매주 한 편씩 3편. 반응을 보고 네.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네네.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팀원의 동상이몽.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2편도 기다려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 대산.